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를 나누는 방송 이복이 TV의 이복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벚꽃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꽃은요, 장미서 시작해서 진달래, 개나리, 백일홍, 분꽃, 모든 꽃이 다 예쁩니다. 하다못해 보다큰 풀꽃도 바라보면 예쁩니다. 근데 특히 벚꽃은 너무너무 화사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벚꽃이요, 송파의 석촌호수가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9시부터 폐쇄해서 아침 새벽 5시에서부터 9시 사이에만 하지만은 저는 오늘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도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도요, 지금 벚꽃이 만발해서 꽃대버립니다. 근데 한동안 제가 그 벚꽃을 미워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깎으려 솟아오릅니다.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힘으로 밀어붙인 우리나라가 식민지화 돼가지고 30년 동안 얼마나만 착취받았으며 그들 때문에 입은 피해가 얼마입니까? 우리 민족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벚꽃이 일본 국가라는 것 때문에 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생각을 바꾼 것은 벚꽃이 원산지가 우리나라고 이 벚꽃은 일본 꽃이 아니라 우리나라 꽃이라는 얘기를 안 후부터는 내가 편견을 가졌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생각을 떨치고 지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해 보면 지금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한일합방의 주역들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후손들은요,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근데 그들의 조상이 잘못된 거 인정하고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피해 입었더만 잊지는 말되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2001년도 제가 2001년도 그 당시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일 가운데 자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한강 고수에 나무를 심은 거라든가 수영장 관리를 했다든가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례가 벚꽃과의 인연입니다. 서울에 관리하는 한강에 경기도 적정 지역에 가면은 상일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상일동, 하일동을 요새 강일동이라 그러지만은 거기 보면은 제내 지역의 마을이 있습니다. 가래여울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방보다 밖에 있어야 될 마을이 제방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한강 바닥에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수해가 오거나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직할 당시에 거기다가 제내 지역에 있는 마을을 보호하려고 그 앞에다가 제방을 샀습니다. 그 제방이 지금 기억하지만 300m 정도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높은 뚝을 쌌죠, 제방을. 싸고 나니까 그 제방 위에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나무 심을까? 마을 사람들과 우리 직원들이 벚꽃을 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내 그때 결정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 무궁화 동산 같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돼. 일본 꽃 단지를 왜 우리가 한강에다가 지어야 되느냐? 그 바탕에는 생각과는 여의도 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의도에 벚꽃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즐겨보지만 공무원들은 한강관리본부장들은 본부에서는 전부 보통의 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해부터 올라오는 한강을 향해서 오는 그 벚꽃 축제가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한강에서 여의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럼 잡상이들이 쭉 따라옵니다. 집단화돼가지고 200명, 300명이 몰려옵니다. 근데 잡상이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이걸 막아내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치고 철거하려면 막 그냥 그 니악 같은 거 철거하려면 다치고 뭐 밀리고 그리고 그걸 왜 또 한 번 걷다 또 맹글라려느냐. 예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대하는지 얘기하느냐. 느티나무 심지한 느티나무를. 내가 왜 느티나무냐. 제가 좀 사견이지만은 우리 제 태어난 동네가 이 괴산이라는 분입니다. 괴산. 이 괴자가요. 나무벽별의 귀신괴자 하는 것이 그게 느티나무 괴자입니다. 느티나무 산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괴산중학교 나왔잖아요. 괴산중학교 교육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꽃 피는 곳 우리의 배움터다. 느티나무는 가슴에 머릿속에 좋은 나무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한가운데 느티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그 마을에 평상 갖다 놓고 여름이면 그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또 이웃간에 고구마 감자 쪄다가 나눠 먹으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제가 그걸 상상해 봅니다. 무궁화 꽃단지에 맹돼가지고 노점상 가서 알 게 아니라 느티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사람 마을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근데 이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왜? 문화는 바뀌는 거잖아요. 느티나무 마을에 하나씩 있는 것은 시골 몽촌의 마을이지 서울에 어디에 나무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게 중심 지역에 서서 휴치가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는 지금 내가 과거에 느티나무와 벚꽃을 놓고 비교할 때 느티나무를 고집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기억은 하되 그것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기호가 바뀌잖아요. 문화가 바뀌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AI가 이렇게 AI 발달돼 가지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걸 누가 상상했습니까? 상상 못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상상하느냐? 이 공자들은 상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15 총선이 열리잖아요. 국회의원 뽑잖아요. 국회는 한 사람은 자연이 아니라 공무원 한 사람은 공무원 노동가치 제공하고 인건비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특히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 장관, 기관장, 시장, 군수 모든 사람들이 선견지명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가래울 마을 제 방에다가 느티나무 심은 고집을 부렸던 것처럼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먼 훗날 돌아보아서 후회하지 않는 행정, 후회하지 않는 판단 이게 공적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잘해야 됩니다.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좋은 사람을 선출해서 이게 문자 그대로 헌신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은 진짜로 사심없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공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신다면 부탁하겠습니다. 이보규 TV 구독자가 아니면 구독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 구독이라는 것을 누르면 구독 중이 됩니다. 근데 구독 중을 또 누르면 다시 구독 중이 풀리기 때문에 구독을 한 번 누르면 다시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시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이 터널 침침하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납시다. 벗어나면 터널 밖에 광명이 비치고 희망이 샘솟습니다. 다 같이 승리를 이룩할 그날까지 우리 참고 견디며 승리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